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태현입니다. 지난번 유튜브 동영상에 순밀소초 만드는 제작 영상을 과정에 대해서 쭉 올렸었는데, 이번 영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벌집에 대한, 이제 소초라고 하죠, 벌집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요것은 소초를 찍어내는 몰드입니다. 지금은 소초 한 타임도 부어놨거든요. 그래서 또 찍어내면 될 테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띄어서, 이렇게 띄어서 다시 녹여서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목적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벌집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벌집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동영상을 찍다 보니 조금 모양새가 어설플 수도 있거든요. 자, 눈앞에 보이시는 요 소초가 이제 제가 이번에 순밀 소초로 짓고 있는 소초입니다. 요 소초는 두 가지로 활용이 될 겁니다. 총 세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비브레드 생산용입니다. 기존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소초들은 전면 소초라고 하지요. 이것은 거의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물건을 저는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 소초들은 여기 보시면 딱 색깔에서 보더라도 차이가 나죠. 순밀과 기존 소초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색깔 차이가. 그리고 세로 철선도 나 있고. 근데 이 소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거죠. 이 소초는 순밀 소초가 아닌 파라핀이 들어간 소초입니다. 파라핀과 색소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죠. 그리고 물론 밀랍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 비율이 뭐 업체마다 비밀이니까 그건 단가에 대한 문제겠죠. 상업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밀의 함량이 높냐 낮냐에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소초는 가능한 한 순밀 소초를 활용해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선진국이 현재 쓰고 있는 플라스틱 소초입니다. 예, 플라스틱 소초고 여기다가 밀을 발라서 나오는 게 있고 밀을 바르지 않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물론 가격의 차이겠죠. 밀이 발려 있어도 구입을 하게 되면 저는 밀을 또 순밀을 녹여서 또 붓으로 도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밀랍을 지죠. 이건 살짝 좀 밀을 지은 상태인데 이렇게 보시면 딱 아시겠죠. 예, 재활용이 가능하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다 플라스틱 소비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선호하는 소초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소초의 그 내용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꿀벌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면 소초가 좋냐 아니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양가 쪽에 틈이 있죠. 특히 밑단에는 틈이 최소 1cm 이상입니다. 1.5cm 정도 되거든요. 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소초를 만들었었습니다.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이제 격인데, 꿀벌이 이렇게 전체 소비가 딱 박혀 있으면 한 면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양면을 다 오가면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 라인에 틈이 있는 곳과 없는 것이 굉장히 능률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그 능률에서는 분봉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꿀을 채우는 속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육아를 하는 환경적인 요소가 틈이 있는 것이 더 좋아지죠. 환기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초를 짓다 보면 꿀벌들이 필연적으로 전면 소초의 밑단에다가 살짝 찢어서 틈을 만들어내죠. 자기네들이 양 가쪽을 편안하게 오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전면을 완전 다 덮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육아의 진행 상황도 좀 불규칙해지고 환기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틈이 있는 것이 관리를 해보면 꿀벌의 그 생육 환경에는 더 좋더라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꿀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소비는 공교롭게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소광대의 단이 우리가 나무 소광대보다는 좀 좁게 돼 있는 형태고, 그리고 벌집을 다 짓지를 않습니다. 거의 100%다 지어내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틈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틈이 있죠. 요 틈을 통해서 꿀벌들이 양가짝을 오갑니다. 근데 굉장히 좁죠. 그래서 장점도 있긴 하지만 이 플라스틱 소비의 단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환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활용도가 굉장히 괜찮은 플라스틱 소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방이 이제 요 벌집이 공이 각 어떤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만드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에 있는 전면 소초들은 대부분 다 사이즈가 5mm가 넘어갑니다. 예, 5mm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5mm가 넘어가는 것이 좋냐? 그리고 제가 순밀 소초로 만들어 쓰고 있는 이 소초의 기공은 4.9mm입니다. 4.9mm 밑으로 떨어지면 토목용이 되고 4.9mm 이상이 넘어가면 양봉용이 됩니다. 4.9mm 상태에서 집을 짓게 되면 뭐 연구한 결과를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1벌에 들어가는 응애의 양이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일리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9mm가 좋냐 5.0mm가 좋냐, 그 공의 크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4.9mm가 가장 좋았습니다. 산란의 밀도, 육아의 상태, 태어나오는 새끼 벌들의 그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았지요. 공간이 크다는 얘기는 꿀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오로지 그 꿀에 포커스를 맞춰 놓은 것이고, 4.9mm는 자연에서 꿀벌들이 벌집을 짓는 크기가 대략 4.6에서 4.9mm 정도 됩니다. 보통 4.9mm를 짓거든요. 그리고 4.9mm, 5.0mm 이상 넘어가게 돼서 6mm가 넘었으면은 이제 숯벌집이 되기 시작합니다. 경험상 4.9mm가 가장 벌 관리를 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 크기다. 그리고 육아하고 새끼 벌이 태어나오게 되면 이제 방을 청소하게 되죠. 청소하게 되면 그냥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프로폴리스를 막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기공이 좁아지죠. 그래서 소초 수명은 짧을 수 있으나 자주 갈아주는 게 좋죠. 그 모든 꿀벌의 모든 질병의 근원은 꿀벌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육아가 되는 이 벌집에서 오게 됩니다. 세균성 질병, 곰팡이 질병, 여러 가지들이 이 벌집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벌집을 자주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밀 소초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고, 이제 비브레드와 그 다음에 벌집꿀이죠. 그런 생산들을 순밀 소초를 통해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그 목적이 되고, 두 번째는 재활용해서 운영상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고 있긴 하지만 보조사업 받는 양이 봉장 운영의 전체를 100% 충족시킬 줄 내용으로 많은 양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결국에는 또 양봉원에서 구입을 해서 써야 됩니다. 뭐 경영적으로 비용 부담이 좀 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농한기 때 겨우내 소초를 몰드에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소광대를 구입해서 만들게 되면 대략 한 800원 정도의 어떤 그 선이 생깁니다. 득이 생기죠. 한 장을 봤을 때는 800원이지만 양을 500장 이상 1000장 이상 대량으로 만들게 되면 웬만한 인건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분기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소초를 직접 넣어서 지을 때 굉장히 그
힘들게 만든 그런 성과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또 아끼게 되죠. 예. 자, 이렇게 벌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풀어봤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또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려면 실제 이제 봉사 안에 들어가서 벌통을 열고 그 벌집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뭔지를 설명을 쭉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펴보고 경험을 얻기 위해서 방법들을 강구하며 오랜 세월을 지켜봤는데, 역시 돌고 돌아서 4.9mm에 이렇게 양 가쪽과 밑단이 틈이 있는 이 소초로 돌아오게 되네요. 예,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벌집의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녀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뭐 전면소초 이거는 버리긴 아깝죠. 그래서 얘는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는 정도의 선에서 끝내고, 예, 가능한 한 올해부터 스타트를 해서, 아니 작년부터 스타트를 하긴 했는데, 예, 내년 올해부터 스타트를 해서 3년 안에 봉장 안에 구성되는 모든 소비를 순밀 소비로, 예,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밀랍을 모아야 되거든요. 예, 아주 알뜰하게 벌 관리와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소비, 예, 다 완성되면 이거는 이제 그 겨울 먹이를 이제 저장해 놓은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밑단은 좀 덜 짓죠. 이것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덜 짓는 것이 아니라 꿀벌의 어떤 그 봉군이 갖고 있는 습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습성이 분봉열이 받친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벌집을 짓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분봉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밑단에 수벌집을 많이 달죠. 그리고 벌집을 잘 안 짓습니다. 왜냐면 꿀벌 무리 자체가 분봉열을 받게 되면 얘네들은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먹거리가 넉넉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식구들도 번성하였고, 그리고 때가 유밀기인 만큼 꿀벌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건 과제인 분봉을 통한 종족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관리의 기술로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분봉률을 막으려고 합니까?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꿀벌 관리가 오로지 아카시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벌 관리를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동집약적으로 꿀벌 관리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개선하려면 가장 큰 과제는 밀원수를 심는 거겠죠. 다양한 밀원수가 각 계절별로 포진돼 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부러운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할 수 있죠. 직접 가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대한민국이면 무밀기인데, 대한민국으로 치면 뉴질랜드는 무밀기도 꿀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옵니다. 화분도 그렇고, 그리고 월동이 들어가는 초겨울에도 화분이 들어오거든요. 그 나라는 직접 가서 경험을 했고 굉장히 양봉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꿀보다 설탕값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이 안 되는 꿀은 뜨지를 않고 꿀벌의 겨울 먹이로 쓰게 되죠. 이런 나라에서 양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양봉을 하는 누구나, 양봉을 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전파를 해서 보다 많은 꽃을 심어야 됩니다. 예. 꽃 없는 곳에, 꽃 있는 곳에 꿀벌이 있고 꿀벌이 있는 곳에 꽃이 있어야 되죠. 이런 저런 아무리 양봉에 대한 기술과 어떤 방법들을 설명을 하더라도 미론이 빠진 설명은 안고 없는 팥빵이다. 예, 안고 없는 빵이라고 보시면 되죠. 속을 채우는 양봉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벌집에 대한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